지역 경제 지표와 체감 실물 경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입 실적은 늘었지만 대형마트 판매액은 줄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원전 3중 수소 역학조사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신뢰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우 고기가 대장암 세포를 억제하고 대장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이 늘고 수출입도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대형마트 판매 감소 등 실물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 기준 포항철강공단 전체 생산은 1조 4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었고 석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같은 기간 포항 지역 수출은 9억 5천만 달러로 21.5% 늘었고 수입은 무려 73.5%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이 23만 명을 넘어 지난해 지진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반사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이런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약간 늘은 것도 또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와 달리 장기 불황에 따라 실물 경기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건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건축 착공 면적도 감소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포항과 경주의 중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액은 16.9%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런 목적성 구매가 강한 비식품 쪽과 선물 세트, 고가 위주의 선물 세트 매출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경기 상승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역 경기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15살 이상 29살 이하의 청년 실업률이 대구 11.5%, 경북 1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10%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이 대구 4.6%, 경북 4%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은 3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약속한 삼중수소 역학조사를 1년 가까이 미뤄왔는데 올 하반기가 지나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이 주도하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감포 정수장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이곳에서 2.67 베크렐/리터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해 초 실시된 방사능 조사에서는 월성 원전 인근 5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조사 대상자 40명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원전과 30km나 떨어진 경주 시내권에서 검사 대상 주민 가운데 18%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중수소 논란이 커지면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원전에 대한 방사능 역학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은 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며 오는 7월 외부 조사기관을 확정하고 2019년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말경이면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경이면 경수로 지역, 중수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주도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돈으로 실시하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갑성선암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삼중수소의 그 주민 예양 조사는 정부 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성원전 반경 30km 이내에만 세계 도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경찰서를 110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2017년 제3차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경주시의 계획안도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물량 공세와 김영란법 여파로 소비 부진에 빠진 한우업계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우고기가 대장암 세포를 억제하고 대장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강원대 장애라 교수 연구팀이 한우의 대장암 억제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한우고기는 생리활성 기능물질을 다량 함유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우고기의 생리활성 기능물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장암의 세포 주기를 조절해 암을 억제하는 카노신 등 대부분의 기능물질이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대장염에 대한 억제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한우고기를 매일 115g씩 6주간 실험동물에게 먹인 결과 염증으로 인해 짧아진 대장의 길이가 늘어나고 손상된 장 조직도 회복됐습니다. 염증성 지표들은 눈에 띄게 개선됐고 항산화 물질은 늘어났습니다. 또 한우고기에서 생리활성이 높은 한우 펩타이드라는 물질을 추출해 실험동물에게 투여한 결과 장내 유익한 미생물은 늘고 유해균은 줄어 전체적으로 장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장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국내외 유명 학회지에 등재될 예정으로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장암 억제 효과가 있는 기능이 지금 확인됐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대한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 기능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 경주 천연 한우 판매 홍보에 적극 활용할까 싶습니다. 연구를 의뢰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장암 발병은 적색육 섭취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로타바이러스 의사 환자 수는 지난 1월 10만 명당 30명 수준에서 이달 들어서는 130명 수준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로타바이러스는 장염과 설사, 구토, 탈수 증세가 심하다며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경북에서만 지난 1년 동안 소나무 100만 그루 가까이가 잘려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만 그루가 잘려나갔고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도 경북 면적의 30%인 6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선충병 매개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시기를 고려해 이달부터 항공 방제와 지상 방제를 함께 펼쳐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어획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1, 2월 어획량은 13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000여 톤, 1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획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규모 감척 사업과 포획 금지 규정 강화, 폐어구 수거 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독도 시류적 지배의 상징인 주민숙소가 15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리모델링됩니다.
독도 서도에 지난 2011년 어민들의 긴급 대피용으로 건립된 주민 숙소는 김성도 씨 부부와 독도 관리사무소 공무원 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울릉군이 점검한 결과 해풍과 염분, 낙석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발전기와 해수 담수화 설비는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리모델링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인 동성조선소가 파푸아뉴기니 부겐빌 자치주와 투자규모 1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부겐빌 자치주 부통령과 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동성조선소는 300톤급 카페리호 한 척을 건조해 부겐빌 자치주에 납품하게 됩니다. 부겐빌 자치주는 파푸아뉴기니에 속해 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포스코강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2,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 증가한 111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9% 증가한 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이 맑게 개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안 낄 때는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이 9도, 경주가 2도로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교차가 12도에서 20도나 벌어지기 때문에 얇은 옷 여러 벌 챙겨 입으셔서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시적으로만 나쁨 수준을 보일 뿐 대부분 보통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농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5도, 영덕 6도, 포항 9도, 경주 2도고요. 낮 기온은 경주가 22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 독도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구름만 낀 가운데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3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 대체로 맑겠고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요일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고요.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 답사를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된 울릉경비대장 고 조영찬 총경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4시간 근무와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족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초과 근무 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은 지난 2월 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해방풍을 새 소득 특화 작목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울진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진군은 2015년 봉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해방풍 재배 기술을 익힌 데 이어 이번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배단지 2.5헥타르 외에 1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해 연중 해방풍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진군은 해방풍 상표 등록과 포장 디자인, 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축구사랑 나눔재단과 함께 포항 지역 여자축구부 지원에 나섰습니다. 포항구단은 포항 여자전자구의 재빙기를, 항도중과 상대초에는 축구공 30개를 전달했으며 선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상대초와 항도중, 포항여자전자고 등 3개 학교의 여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진군 매화면 덕신해변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39살 오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카약이 뒤집히며 바다에 빠졌다가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오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며 레저 활동 시 급변하는 해상 기상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매달 3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경북에서 2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경북에서 첫 착한 가게가 나온 지 10년 만이고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의 음식점과 도소매점이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생 동아리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팀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사교육 없는 학생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44개 팀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 분야와 주요 교과 위주 동아리 운영에 초점을 맞춰 동아리 활동 과정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기업 취업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200곳 가운데 22%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 34%로 가장 많았고 회사 내부의 어려움과 신입사원 유출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시는 오는 19일부터 4일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2017 인도 뭄바이 철강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박람회에선 인도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